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걸고 매달렸던 목표를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전교 1등이나 뭐 수석 합격 같은 거겠죠? 맞아요. 온 세상이 막 나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진짜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은 그런 황홀한 기분에 취해 있는 바로 그날 밤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가족들 대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엿듣는 전개. 이거 항상 불안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거머쥔 이 빛나는 성취가 사실은 누나의 결혼 기회를 박살내고 또 형의 그 뼈 빠지는 청춘을 땔감으로 태워서 만든 경과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와, 그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심층 탐구가 바로 이 서늘하고도 잔혹한 진실을 정면으로 들이미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제2장 눈길. 오늘 파헤쳐볼 자료죠. 네, 우리가 흔히 위인전이나 성공 스토리에서 기대하는 서사가 있잖아요. 가난을 딛고 일어선 개인의 의지, 피나는 노력, 그리고 결국 쟁취해내는 아주 깔끔한 승리. 보통은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고사쿠의 이야기는 절대 그런 낭만적인 고난 극복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한 사람의 빛나는 성취 밑에 보이지 않는 가족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누군가의 철저한 체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해보하는 거죠. 약간 콘크리트처럼 바닥에 쫙 깔려서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를 보여준달까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전체 줄거리 곳곳에 진짜 지뢰처럼 숨어있는 희생의 청구서들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희생의 청구서. 그 첫 번째 청구서가 눈 내리는 교실에서부터 날아오기 시작하잖아요. 6학년 급장 고사쿠가 청소 시간에 키가 아주 큰 기쿠카와 선생님한테 중학교 진학 권유를 짝 받는 장면이요. 칠판에 적힌 감노상이라는 최고의 성적표, 그리고 붓글씨 1등, 재능 있는 아이가 드디어 빛을 볼 기회가 열린 것 같죠. 네네. 근데 선생님 입에서 나온 중학교 1년 학비가 무려 100엔이었어요. 100엔. 고사쿠가 이 숫자를 듣는 순간 진짜 돌이라도 삼킨 듯 굳어버리잖아요. 그니까요. 현대 사회로 치환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뼈저리게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거죠.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해서 온 가족이 하루 한 끼 간신히 때우는데 막 매년 수천만 원이 깨지는 명문 사립학교에 아이를 5년 동안 보내야 하는 격이잖아요. 와, 확 와닿네요. 당시 농촌의 절대적 빈곤을 생각하면 이 100엔은 단순한 큰 돈이 아니라 그냥 경제관념 자체를 압살하는 숫자거든요. 매일매일 생존을 간신히 유예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압도적인 가난의 냄새가 가장 진동하는 대목이 바로 그 어머니의 소포 장면인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장면이죠. 돈 벌려고 도시로 떠나서 미용서로 일하는 어머니가 무려 5년 만에 소포를 보내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온 게 세상에 사내 아이인 고사쿠의 이름표가 달린 벽돌색 여자용 망토였어요. 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사쿠는 한창 사춘기 소년이잖아요. 친구들 시선이 세상의 전부일 나이죠. 그렇죠. 그 나이에 붉은색 여자 망토를 입고 학교에 간다. 그건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가족들의 반응이 진짜 눈물겨운 게 고사쿠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반대편을 향하잖아요. 네, 할아버지는 바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막아주겠다면서 어떻게든 아이의 수치심을 덮어주려고 했으고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기가 입지도 못할 옷을 어떻게든 얻어서 보낸 그 처절한 마음에 막 눈물을 훔치시고 가난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방어하는 방식이 너무 절박해서 오히려 가슴이 찢어집니다. 진짜 지독한 결핍이죠. 여자 망토를 입어야 하는 소년의 비참함, 보낸 어머니의 절망, 그리고 위로하는 조부모의 무력함까지. 바로 이 저녁 식사 자리에 그 100엔짜리 진학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여기서 17살 형 다쿠이치가 나서서 암산을 시작합니다. 겨울 벌목장에서 하루 2엔을 버는 형이 자기가 50일을 일하면 100엔을 만들 수 있다면서 제가 뒷바라지 하겠다고 나서죠. 와, 하루 2엔. 영화의 꽁꽁 언산 속에서 막 거대한 나무 베고 톱질하면서 하루 종일 뼈 깎아서 버는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온전히 5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년치 학비가 되는 거고요. 중학교 다니는 5년 내내 그 혹독한 노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기동인 조부 이치사부로가 그 기요미즈 무대에서 뛰어내리는 셈 치고 보내주마라고 선언한 거군요. 네, 이게 단순한 지지가 아니에요.
온 가족의 생명줄을 걸고 벌이는 필사적인 도박꾼의 배팅 같은 겁니다. 나 한 입 건사하기도 벅찬데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남은 가족 전원이 막 더 극심한 영양실조랑 노동을 기꺼이 감내하겠다. 진짜 처절한 선언이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수명을 깎아 만든 허락을 쥐고 아이들끼리 설빔을 사기 위해 가미프라노라는 시내로 첫 외출을 나섭니다. 드디어 동네 밖으로 나가는 거네요. 근데 고사쿠가 마주한 세상이 되게 희망찬 미래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폭력적일 만큼 거대한 벽이었죠. 질주하는 기차를 마주하는 장면이 그 시작점입니다. 맞아요. 난생 처음 그 굉음을 내면서 질주하는 검은 기차를 보고 압도당하잖아요. 이 소설에서 기차는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폐쇄적인 농촌을 찍고 들어오는 근대 문명의 상징입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 1등만 하던 고사쿠가 앞으로 부딪혀야 할 바깥 세상의 무자비함을 시각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거죠. 시내에 가서도 2층 건물이나 상점들 앞에서 가게 문턱도 못 넘고 아이들끼리 막 서로 몸을 웅크린 채 걷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압도적인 계급적 위축감을 먼저 느끼는 겁니다. 그래도 고사코 틈속에는 어른들이 십시일반 지어준 소중한 용돈 무려 35전이 들어있었어요. 당시 싸구려 남학신이 15전이던 시대니까요. 네, 형이 하루 종일 산에서 피땀 흘려 버는 돈이 200전이니까 고사쿠 입장에서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거예요. 막 속으로 공책도 사고 튀김 어묵도 사 먹어야지 하고 부풀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하필 과거에 악연이 있었던 동갑내기 소녀 세스코랑 딱 마주칩니다. 그러고는 고사쿠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영문도 모르게 200m를 도망쳐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릴 때 고사쿠가 세스코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혔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것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 복장 문제. 맞습니다. 당시 고사쿠의 복장과 중학생이 될 세스코의 모습을 대비해봐야 합니다. 고사쿠는 도저히 그 붉은색 여자 망토를 입고 나올 용기가 안 나서 엄마가 보낸 소포 겉면에 기름종이를 소못 안에 막 덧대서 입고 왔잖아요. 색 외투를 입고 여유롭게 웃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소년으로서 진짜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이었을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폭력적인 격차를 경험한 겁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면서 도망이라는 원초적인 행위로 터져 나온 거죠. 거대한 세상과 자본의 위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루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체감한 거네요. 근데 더 절망적인 건 그 혼비백산에서 질주하는 와중에 그 애지중지 품고 있던 전 재산 35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수명을 깎아 만들어준 돈인데 하얀 눈밭 위로 사라져버린 거죠. 진짜 절대적인 절망감이었을 텐데 바로 그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순간에 이 이야기에서 제일 눈물겨운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들의 연대 말이죠. 네, 절망에 빠진 고사쿠를 위해서 같이 온 친구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각자 5전씩을 막 모아주잖아요. 특히 고사쿠를 남몰래 짝사랑하던 소녀 후쿠코가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자기가 가진 유일한 전재산 5전을 망설임 없이 딱 내어주잖아요. 차갑고 억압적인 근대 문명과 가난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소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다름 아닌 똑같이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 아이들의 체온이라는 점, 이게 이 작품의 정말 탁월한 부분입니다. 후쿠코가 5전이랑 같이 행운의 부적이라면서 쥐어준 그 하얀 조약돌이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의 방한 풍경이 이 모든 감정을 아주 묵직하게 응축해서 보여주죠. 고사쿠는 늦은 밤까지 역사 연표를 달달 외우면서 책을 파고들고 그 옆에서 형 다쿠이치는 여동생 요코를 위해서 나무 장작으로 코케시 인형을 깎아주고 있어요. 헝겊조가리를 안고 자는 동생에게 장난감조차 사줄 수 없어 밤새 나무를 깎는 굳은 살 박인 노동이죠. 그러다 형이 고사쿠 필통 속에 있는 그 후쿠코의 하얀 조약돌을 우연히 발견하잖아요. 방 안의 그 공기 자체가 고사쿠의 성취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고사쿠는 절대 자기 머리 하나 좋아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얽히고 설킨 가족과 이웃의 헌신, 희생 막 이런 게 거미줄처럼 떠받치고 있는 거군요. 네, 그 힘이 고사쿠를 중학교라는 목표 지점으로 강제로 밀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들의 피와 땀이 밑거름이 된 덕분이었을까요? 드디어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던 중학교 합격 발표 날이 옵니다. 체육 시간에 본교 소사가 결과를 들고 달려오는 장면이죠. 네, 봉투를 뜯은 기쿠카와 선생님이 눈물에 막 훔치면서 외치잖아요. 고사쿠가 1등으로 합격했다.
전교생 그 누구도 고사쿠를 이기지 못했다. 54명의 시골 전교생이 찐 감자를 들고 환호합니다. 마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쾌거이죠. 서사의 표면적인 절정이죠. 독자들도 막 같이 안도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눈부시게 순수한 환희의 순간이잖아요. 하지만 이 소설은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장 찬란한 조명이 비추는 순간 바로 그 뒤편에 숨겨져 있던 가장 짙고 섬뜩한 그림자를 무대 위로 끌어올립니다. 와, 톱니바퀴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그날 밤 헛간 뒷간 장면. 전 여기서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달빛 아래 화장실에 들렀던 고사쿠가 얇은 판자벽 너머로 누나 도미와 그녀의 연인 타케이, 그러니까 류지의 대화를 엿듣게 되죠. 여기서 타케이가 쏟아내는 거친 분노가 진짜 소설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타케이는 절교합니다. 고사쿠가 중학교를 다니는 5년 동안 도미 누나가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 24살이 되어버리면 혼기를 완전히 놓치고 파혼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막 고사쿠 보고 인간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두나를 희생양 삼아서 혼자 출세해봤자 은혜조차 모를 이기적인 놈이다. 막 이렇게 매도를 하잖아요. 흔한 이야기 구조에 익숙한 우리는 이런 타케이를 보통 주인공의 앞길을 막아서는 못된 악역으로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의 분노는 순수한 악애가 아닙니다. 맞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현실의 회계장보 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청춘과 미래가 그저 똑똑한 남동생 하나 출세시키겠다는 가족의 목적 아래 믹서기처럼 갈려들어가는 걸 봐야 하는 한 남자의 절박한 항변이죠. 가족이라는 그 따뜻한 이름 아래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던 약육강식의 진실을 타케이가 여과 없이 다 까발려 버린 거네요. 빛나는 졸업장 뒤에는 반드시 파괴된 누군가의 인생이 있다는 그 불편한 수식을 가장 먼저 소리내어 말해버린 인물입니다. 그 와중에 도미 누나는 울면서도 막 동생을 감싸잖아요. 고사쿠가 그만큼 공부 잘하고 좋아하니까 가여워서 돕는 거지 희생양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하지만 틈새로 이 모든 대화를 생생하게 들어버린 고사쿠의 내면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낮에 온 학교가 떠나가라 환호하면서 받았던 그 1등의 영광이 사실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누나의 행복을 질식시키고 얻어낸 가짜 혼장이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특별하고 똑똑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성취의 단상이 누나의 피눈물과 파괴된 청춘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게 된 소년의 인지 부조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망연자실한 채로 뒷간을 빠져나오는 고사쿠의 모습은 막 그냥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잔혹한 세상의 진실이랑 정면으로 쾅 충돌해버린 한 인간의 비틀거림 같았어요.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야말로 고사쿠를 성인으로 빚어내는 진짜 통과 의례입니다. 아, 세상에 공짜로 이루어지는 성취는 없다는 걸 배운 거군요. 네, 자신의 꿈과 야망이 타인의 삶에 거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감을 수용하는 과정이죠. 이것은 백엔이라는 경제적 압박이나 기차로 대변되는 근대의 폭력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고사쿠의 세계관을 뒤흔들고 그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고사쿠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척박한 눈길의 전체 줄거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눈싸움하면서 뛰어놀던 소년의 발자국 밑에는 하루 이엔 벌려고 언손 비비던 형 다쿠이치의 노동이 있었고 할아버지의 벼랑 끝 결단도 있었고요. 또 전재산 오전과 하얀 조약돌을 지어준 친구 후쿠코의 온기, 그리고 자기 미래마저 땔감으로 던져넣은 누나 도미의 침묵이 있었죠. 이 서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묵직한 여운이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박수치며 환호하는 수많은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언젠가 철저하게 갈려나간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동과 희생이 있다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쭉 요약하면서 분석해 봤는데 결국 이 줄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영광스러운 1등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은 구사쿠를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뼈아픈 밑거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희생의 생태계 어떠셨나요? 마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네, 지금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자리, 내 능력으로 당연하게 일구었다고 믿었던 그 성취 밑에는 혹시 누구의 눈물과 양보가 깔려 있을까요? 나를 위로 밀어올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기회를 양보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누군가의 조용한 희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엔 한 번쯤 내 삶을 묵묵히 지탱해준 그 숨겨진 조력자들을 가만히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이 짊어진 빚의 무게를 뼈저리게 자각한 고사쿠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세상을 마주할지 그 다음 행보가 무척 궁금해지네요. 맞습니다. 1등의 환희와 그 이면의 뼈아픈 진실을 동시에 들이킨 고사쿠.
과연 그는 이 가족의 피와 눈물을 딛고 올라선 중학교라는 낯선 세상에서 또 어떤 폭풍과 마주하게 될까요? 흥미진진한 고사쿠의 다음 이야기 제3장 바람개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